한 소년이 소녀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후 마법의 세계에서 왕의 아들로 환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그가 이제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강해지기 위해 훈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1000 구독자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매우 조금만 남았어요. 채널 구독자가 1000명에 도달하면 아주 특별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다음 비디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지아라는 소년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칼을 든 깡패가 여자아이들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카지아는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지만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의 몸에서 깨어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가 일주일 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 사라가 그가 배고플 것 같아 그를 확인하고 하며 실비아에게 수프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들은 그에게 쉬라고 말하고 방을 떠납니다. 카지아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 환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있는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실비아는 그의 수프를 가져와 먹이기 전에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답하며 그가 이제 케인이라는 이름의 3살배기 소년이며 외국 침략자로부터 포드를 보호하는 군대를 지닌 높은 귀족 가름의 셋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모험가들이 검과 마법으로 괴물을 물리치는 세계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합니다. 그는 마법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실비아는 먼저 글쓰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세계에서 살기 위해 공부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족은 그가 이미 읽고 쓸 줄 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의 여동생 레이는 그가 수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그들은 그가 천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3살배기 소년의 몸에 갇힌 고등학생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가 왜 이제 공부에 관심이 생겼는지 궁금해하고 케인은 그저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가름은 그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를 지지하고 그에게 마법과 역사에 관한 책을 읽도록 허락합니다. 사라는 그가 마법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그가 아직 마법을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책을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케인은 이미 마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이를 숨기려고 합니다. 레이는 그가 외부 세계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왕국의 300년 역사와 다양한 종족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2해가 지나고 케인의 세례식 날이 도래하여 그들은 마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합니다. 케인은 외부 세계를 보게 되어 기뻐하며 여동생에게 의식을 치른 후 그녀의 상태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이는 상태창을 열고 케인은 레인이 3가지 유형의 원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라는 레인이 마법의 신에게서 레벨 2 축복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주문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마력의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축복은 레벨 5까지 올라가며 그들이 숭배하는 왕국의 종교의 일환으로 7 기둥신들 중 하나에 의해 주어집니다. 그들은 7신의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제가 케인이 걸어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의식을 시작합니다. 밝은 빛이 주변을 비추고 케인은 즉시 신들의 세계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신들이 이 날을 기다렸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창조의 신 제놈이 자신을 소개하자 케인은 그의 이상한 외모에 대해 생각하지만 제놈은 신이기 때문에 케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죽음과 환생의 신 라임은 그의 죽음이 예기치 않은 일이었다고 밝히며 깡패가 넘어져 붙잡힐 것이라고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케인을 속상하게 만듭니다. 지구의 신은 그의 선행에 감동하여 그를 새로운 세계로 환생시켰다고 합니다. 라임은 케인이 3살 때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사과하지만 케인은 그것이 괜찮다고 말하며 그것 덕분에 글을 쓰고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삶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법의 신은 그를 좋아하게 되어 축복을 주고 제놈도 따릅니다. 전쟁의 신은 축복과 함께 검술과 무술을 주고 기술의 신 아폴로지는 그의 이전 삶의 지식을 사용하여 세상의 진보를 이루라는 축복을 줍니다. 상업의 신은 판단력과 아이템 상자 기술을 주고 지구의 신은 그가 돌아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을 줍니다. 제놈은 그를 모든 신들의 축복과 함께 돌려보내며 사제는 그가 이런 빛나는 동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름은 케인의 상태창을 보고 그가 여러 축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케인은 그것을 보여주기 싫어 배가 아프다고 말하며 도망칩니다. 그는 숨어서 자신의 상태 창을 확인하고 모든 마법 축복과 기술이 레벨 10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케인은 최고 레벨이 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것을 모두에게 숨기려고 하지만 제놈이 그의 상태를 숨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 그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세례식의 빛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름은 케인의 상태를 물어보고 케인은 이미 상태를 숨겼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의 수치에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그의 마법 점수는 궁중 마법사들도 따라올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가름은 그의 기술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며 케인에게 그의 상태창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케인은 자신의 평균적인 수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소환 마법에 관한 책을 보고 밖으로 나가 털북숭이 동물을 소환하려고 하지만 대신 악마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 악마는 지나가던 그의 여동생을 공격하고 그는 화염 주문으로 악마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악마는 그를 붙잡습니다. 케인은 귀환 주문을 사용하여 악마를 되돌려 보내고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식을 되찾고 그의 여동생이 그의 행동에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목표가 모험가가 되어 모두를 보호하는 것임을 밝히며 사람들 앞에 소개됩니다. 가름은 케인에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를 도와줄 가정교사를 마련해줍니다. 케인은 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의 가정교사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가정교사들이 도착하고 가정교사 중 한 명인 밀리는 긴장하며 자기소개를 합니다. 다른 가정교사인 니나는 매우 짧게 소개를 하고 밀리는 소설들에 무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케인은 그들에게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형식적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가름은 그들에게 케인을 3년 동안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은 즉시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장으로 향한 그들은 밀리가 케인에게 몇 번 휘둘러 보라고 하지만 그의 실력에 충격을 받습니다. 니나는 케인이 밀리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밀리는 화가 나서 케인에게 모의 전투를 도전합니다. 케인이 돌진하자 밀리는 그의 공격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니나는 케인이 전쟁의 신의 축복을 받았는지 묻고 케인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밀리는 그 속도로 계속하면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하며 케인은 니나에게 마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니나는 자신이 마법의 신에게 레벨 3 축복을 받았다고 밝히며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케인은 이미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초급 수준의 마법을 시연합니다. 하지만 니나는 그가 무언의 마법을 사용했다고 말하며 주문을 단축하는 것은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케인을 천재로 결론짓습니다. 밀리는 그가 모든 원소를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니나는 그 세계에서 모든 원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케인은 자신이 마법의 신의 축복도 받았다고 인정하며 그의 가정교사들은 감탄합니다. 케인이 아이템 상자에서 수건을 꺼내주자 그들은 더욱 놀라며 케인이 너무 대단해서 저택 안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름에게 가서 케인을 저택 밖에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저택을 떠나고 니나는 그에게 중급 수준의 마법을 바위에 사용하라고 지시합니다. 케인은 화염 주문을 사용하여 바위를 폭발시키고 그의 가정교사들은 날아가며 거대한 분화구가 남습니다. 니나는 그 주문이 중급을 훨씬 넘었다고 말하고 밀리는 왜 그가 여전히 피곤하지 않은지 궁금해합니다. 이는 케인이 엄청난 양의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갑자기 킬러 레빗이 나타나 케인에게 돌진하지만 케인은 그 공격을 피하고 바람 마법으로 반격합니다. 그는 그 잔해를 아이템 상자에 저장하여 집에 돌아가 가족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밀리는 아이템 상자처럼 작동하는 마법 가방을 갖고 싶다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습니다. 니나는 더 많은 몬스터를 찾기 위해 수색 주문을 사용하며 근처 생물들의 위치를 밝힙니다. 케인은 그 주문을 배우고 싶어 하자 니나는 간단히 설명해주고 케인은 그 주문을 시도하여 근처 생물들과 발견된 생물의 유형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생물들을 처치하지만 한 몬스터는 숲으로 도망칩니다. 케인이 그것을 쫓아가려 하자 밀리는 숲에는 수십 년마다 도시를 공격하는 강력한 몬스터들이 있다고 멈추게 합니다. 그날 저녁
케인은 자신이 경험치 100배 스킬 덕분에 이미 레벨 8에 도달했음을 깨닫고 신들이 자신을 너무 강하게 만들었다고 탓합니다. 그들은 퀘스트를 찾기 위해 길드 홀로 가지만 그곳에서 강인한 남자가 그들을 비웃으며 아이를 돌보는 것이 퀘스트냐고 묻습니다. 그는 밀리에게 술을 따라달라고 명령하지만 밀리는 거부하고 니나는 그들이 근무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니나를 붙잡고 그의 동료들은 밀리를 제압합니다. 케인은 그 남자의 손을 쳐서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는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 남자는 반격하려 하지만 케인을 상대할 수 없고 그는 무기를 꺼내 케인을 공격하지만 케인은 쉽게 그의 공격을 피합니다. 케인은 두 손가락으로 그의 검을 잡고 그를 밖으로 던집니다. 그의 동료들이 밀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케인은 그들을 밖으로 던지며 모두 제압합니다. 그의 가정교사들은 그에게 감사하고 밀리는 그가 무술에도 능하다는 것에 놀라지만 케인은 책에서 배웠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숲으로 돌아가 훈련을 계속하고 3년 후 가정교사들의 계약이 끝나갈 무렵 케인은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마법 가방을 만들어주기 위해 숲으로 갑니다. 그는 숲에서 강력한 몬스터들을 쉽게 처치하지만 경비병은 그가 사용한 화염 기둥을 보고 몬스터들이 도시를 다시 공격하려는 줄 알고 경보를 울립니다. 가름은 병사들과 함께 숲으로 가지만 몬스터 대신 거대한 분화구를 발견합니다. 케인은 훈련의 마지막 부분을 완료하고 그가 만든 마법 가방을 가정교사들에게 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처치한 몬스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원래는 A급 모험가 파티가 필요했을 일을 혼자 해냈음을 알게 됩니다. 케인은 그 마법 가방이 저택 전체를 담을 수 있으며 그들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국가 보물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모두가 그 경험 동안 즐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2년 후 케인은 이제 10살이 되었고 그들은 모든 귀족 아들의 필수 행사인 케인의 데뷔를 위해 왕실 수도로 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괴물이 방해하지 않으면 여정에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케인은 자신의 수색 능력을 사용하여 근처의 위협을 감지하고 아버지에게 사람들이 3km 떨어진 곳에서 괴물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름은 부하들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명령하지만 케인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차에서 뛰어내려 부스트 주문을 사용하여 앞서 달립니다. 한편 괴물들이 사람들을 전멸시키려 하고 군인이 필사적으로 왕실 마차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괴물이 마차에 접근하지만 케인이 갑자기 나타나 괴물들을 쉽게 죽이고 불의 검으로 장군을 물리칩니다. 그는 자신을 가름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병사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치유 주문을 사용하지만 일부 병사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시신을 아이템 상자에 보관합니다. 그 순간 가름이 도착해 도움을 원하지만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왕실 마차의 문이 열리고 두 소녀, 셀레스티아 공주와 공작의 딸 실크 양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공주는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집니다. 케인은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주문을 시전하고 소녀들은 케인이 그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를 놓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실크는 그에게 그곳으로 온 이유를 묻고 그는 데뷔를 위해 왕실 수도로 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녀들은 자신들도 데뷔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케인이 함께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왕실 마차에서 두 소녀 사이에 앉아있지만 자신의 위치가 편안하지 않아 다른 자리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소녀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녀들이 케인 주변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케인이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내기를 원하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소년과 소녀가 방을 공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가름은 그들에게 제고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소녀들은 지난 공격으로 인해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서 케인이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케인은 그들과 방을 공유하도록 압박받지만 방이 크다는 조건하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방으로 갔지만 케인은 침대가 너무 가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녀들은 침대를 서로 더 가깝게 이동하면서 케인이 가운데에서 자기를 원합니다. 소녀들은 무서워한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더 가까워지고 케인은 너무 긴장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것은 며칠 밤 동안 계속됩니다. 케인이 왕실 수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차에서 내릴 때 그들은 소녀들과 그의 부하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케인에게 감사하는 가자드라는 부대장이 케인을 맞이합니다. 케인은 아이템 상자에서 전사한 경비병의 유해를 제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크와 용감하게 싸웠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케인이 떠나려고 하지만 가자드가 그를 붙잡고 왕과 면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자드는 그를 왕의 전당으로 데려가고 그는 왕을 만나 경의를 표합니다. 왕은 모두에게 케인이 오크 무리를 물리쳐 마차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의 영웅적인 업적을 인정하며 그가 없었다면 소녀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케인을 남작으로 만듭니다. 그에게 자신의 저택을 줍니다. 코지노라는 귀족은 케인이 남작이 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만 왕은 그가 케인이 성취한 것과 같은 업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코지노는 물러서고 케인은 마지못해 남작의 칭호를 받아들입니다. 왕은 그에게 무대 뒤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방에 있는 케인을 봅니다. 왕은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케인을 그의 아들들 중 처음으로 승진시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케인은 고개를 들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왕은 아버지로서 케인에게 감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왕은 그가 마법과 검 모두에 뛰어나고 심지어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왕국은 그런 재능 있는 아이를 자신의 장치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남작이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는 레시아 공주와 결혼해달라고 요청하고 공작도 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케인은 충격을 받았지만 왕은 이제 두 소녀와 약혼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녀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모두 케인을 왕국에 가두려는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인은 계속 압박을 받고 결국 딸들과 결혼하기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카인이 수도 교회에서 신들에게 기도하여 다시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는 신들에게 자신의 능력치를 물어보았고 제놈은 그의 능력치가 미쳤다고 인정하며 아마도 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놈은 그에게 반신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지만 카인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놈은 현재 세계에 재미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하며 이전 생애의 지식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창조하라고 제안합니다. 카인은 그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생각하고 제놈은 그의 아이디어에 동의합니다. 카인이 세계로 돌아가자 파르마라는 고양이 소녀가 그녀의 삼촌 토마니의 가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카인은 가게를 방문하여 다양한 상품을 보고 그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합니다. 토마니는 그 개념을 좋아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인은 시제품을 보고 싶어하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화를 주고 이를 선금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토마니는 그 일을 맡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나 토마니가 시제품을 보여주자 카인은 그것이 멋지다고 생각하며 파르마와 함께 게임을 하여 시범을 보입니다. 토마니는 그 게임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하며 흥분합니다. 카인은 귀족들을 위해 다른 버전을 사용하자고 제안하며 귀족들이 더 화려한 버전을 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카인은 그에게 제품을 대량 생산하라고 하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토마니는 충격을 받고 카인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신에게 계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시제품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로 아무도 3년 동안 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카인은 그 제품을 다음 달에 판매 시작하라고 요청하며 왕실 가족을 위한 호화로운 버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데뷔가 곧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준비하여 부모와 함께 출발합니다. 가름은 카인이 최근 남작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알고 부모들이 딸을 소개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왕실 가족이 등장하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왕은 다음 세대에 대해 연설을 하고 카인은 가족과 함께 왕에게 게임을 선보입니다. 왕은 그 게임에 흥미를 느끼고 행사가 끝난 후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가름은 게임 개발에 대해 몰랐고 카인은 저택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부모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라고 말하며 떠납니다. 카인은 실크와 함께 앉아있고 그녀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코르기나의 아들 하비트가 그들을 방해하며 실크에게 칭찬을 기대합니다. 실크는 조용히 인사할 뿐입니다. 하비트의 친구 중 한 명이 카인에게 존경을 표시하라고 요구하자 카인은 하비트에게 인사하며 자신을 남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남작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합니다. 하비트는 카인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성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그를 때릴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카인은 하비트가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 싸우기로 합니다. 하비트는 그의 친구들이 신의 축복을 받았고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나서서 약한 불꽃을 만들지만 카인은 쉽게 피합니다. 다른 친구도 약한 돌을 던지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공격하려고 할 때 실크는 짜증을 내며 카인이 남작의 아들이 아니라 남작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 말하며 그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그의 용서를 구하며 떠납니다. 실크는 카인이 상황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그들이 착각하는 것을 알고도 놔두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텔레스트리아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실크는 그들이 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텔레스트리아는 질투하고 카인은 그녀와도 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왕이 그들을 방해합니다.